K토탈 채널 홍할머니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세 번째 시간. 와, 오늘은 별 여행의 우리나라의 그냥 역사를 만드는 분이죠. 네, 별 박사 이태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 갖고 왔는데요. 네네. 네,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네, 이게 최신 버전인데, 네네. 저 사실 옛날 버전부터 다 읽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네. 자, 재밌는 별자리 여행이라고 하는 30년간이나 무려 베스트셀러를 만드신 우리 이태영 박사님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또 책의 또 내용을 네.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40년은 아니고요. 네, 제가 24살 때입니다. 네, 그러면 1989년도거든요. 10년이죠. 예. 세월 가는 게 싫습니다. 네.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으신데 제가 실수한 거 아니니까. 네, 마음은 아직도 20대고요. 네, 제가 24살 때 대학원 때거든요. 그때 이제 별 보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별 보는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었어요. 별을 보면 뭔가 꿈과 낭만 뭐 이러잖아요. 또 신화도 알고 싶고 이런데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외국 책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누구나가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별에 대한 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김영사에서 제안도 왔고 해가지고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누가 볼까? 사실 별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0만 분 앞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다가 마지막에 뒤에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 해가지고 밤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또 별이 아름답다는 걸 한 번에 느껴본 사람,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날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쭉 만들었어요. 문학적이신데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여기에 10가지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뒤에 이제 카피에 들어가면서 이 책을 히트하게 됐던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원고 쓰다가 뒤에다 딸려 들어간 건데 최고의 카피라이터. 그게 이제 출판사에서 보시더니만 이거 멋있다고. 그래서 책이 나오고 일주일 만에 초판이 5,000부가 다 팔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찾아대는 바람에 제 인생이 좀 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번 정도 방송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되죠. 그런가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밤하늘 보면서 많은 분들 로망이 이제 사막 같은 데 가서 별 보고 싶다. 네. 근데 별과 친해지려면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친해지는데 제일 먼저가 이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름을 알고 그다음에 보면 또 성격을 알게 되고 점점 깊어지는 건데 제일 먼저 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이제 친해지는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길잡이가 되는 별이 있어요. 네, 길잡이가 되는 밝은 별의 이름을 알고 그 별들이 만드는 모양을 따라서 별자리를 찾고 그래서 일단은 계절마다 하늘의 별자리가 바뀌는데 별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그 별자리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그래서 보면 그리스 신화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없었을까? 견우와 직녀 같은 우리나라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여기는 제 감정을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보이는데 저게 큰 게 자리야? 난 큰 게 자리처럼 안 보이는데 나는 저거 요리칼이야. 요리칼 자리 그 다음에 어떤 새총 자리 그 다음에 새장 탈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별을 보면서 그 모양을 갖다 상상되는 것 갖다 별명을 붙여놓았고 이름을 새로 만드신 건가요? 저만의 별자리죠. 예,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별자리도 있지만 저만의 별자리들을 만들어서 나는 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독자들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의 별자리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89년도에 나왔던 건데 그동안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한번 좀 다시 한번 그동안에 한 30년 이상 별을 보면서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김영사에서 다시 한번 요청이 와가지고 이 2년 전에 2023년도에 이 34주년 기념 개정판을 쓰면서 그동안의 제 경험을 다시 한번 더 보태가지고 24살 때 썼던 거를 갖다가 34년 후에 다시 한번 별자리 여행을 갖다가 개정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멋지네요. 사실 아까 이제 이름 얘기하셔서, 네네. 자, 저 별자리 요즘 이렇게 왜 운수, 네. 운세 보는, 저는 네. 사실 개자리거든요. 예. 개자리는 어떤 성격을? 예, 개자리 같은 경우 옆으로 기어다니는 거죠. 네, 네. 예, 개다리 같은 경우에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인데, 네, 네, 네. 그 앞이 어디에 6월 말이에요? 7월 초순? 7월 8일이에요. 네네. 생일 물어본 건 아닌데. 예. 7월 초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달 말일 경우에는 앞에 별자리의 성격을 좀 같이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순이면 그 별자리의 성격을 거의 같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순이면 다음 별자리 성격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 네. 원래 이제 옛날에는 천문학자들이 거의 다 점성술가였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갈레이도 원래 점성술가였고, 그 천문학과 점성술이 분리가 됐던 것이 바로 1609년에 갈레이가 망원경을 만들면서, 네. 전체 망원경을 만들면서 이제 천문학이 자연과학이 됐기 때문에 그냥 별 보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래도 하늘 보면서 자기 별자리, 본인이 개자리인데 왜 개자리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글쎄요.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가르쳐 주세요. 네. 별 박사님. 맨입으로요? 네. 그 자기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 해가 있던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네. 도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아, 네. 태양이 노란색 별이기 때문에 노란색 별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네. 그 황도를 12개로 나눠가지고 태양이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별자리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개자리는 내가 태어났을 때 개자리가 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 태어난 날 자기 별자리는 안 보여요. 자, 근데 계절의 성격은 다 통계인데 보통 그 별자리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걔는 옆으로 기어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하면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기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 가다가 좀 우리는 멈춰서 돌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진이야. 그냥 꽂히면 가는 거예요. 맞는 그래서 것 같아요. 그 성격이 가운데니까 조금은 좀 가다가 좀 멈춰보기도 하고 좌도 보고 우도 보고 돌아서도 봐야 되는데 그냥 옆으로만 가요. 저 홍응 할머니 시키나. 예, 그래서 가끔은 좀 멈춰서 이게 맞는 길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별점을 친다는 얘기는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서양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묻는 말이 What your sign? 그렇습니다. What your sign 하면은 별 모르는 사람들은 종이 가져오라 그래요. 사인해 주겠다고. 그 사인이 아니라 네 별자리 뭐냐? 황도 12 궁이 사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어색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서로가 소통이 되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궁수자리를 해서 반인 반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체는 말이고 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성적인데 어떻게 보면 말처럼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친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벌써 친해졌네요. 네, 원래 친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EBS 한 37년 전에 제가 모셨던 그런 네. 변호사님이시죠. 사실은 지금 여기 온 곳이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이잖아요. 네네. 여기 관장님이신데 네네네. 여기 지금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은 네. 뭐 하는 곳인가요? 말 그러니까 천문과학관이니까 천문과 관련됐겠죠. 제가 원래 전공이 화학이었다가 별 보는 동아리 들어가서 문과로 바꿔서 도시 행정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쓰는 바람에 제가 천문학 쪽을 같이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천문학 박사과정으로 천문학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다가 이 도시와 천문학을 연계시켜 가지고 이 천문대를 한번 지어보자라고 제안했던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원도 가고 충청도 가고 이런 시골에 가는 이유가 산 좋고 물 맑으니까 가는 별 거잖아요. 보러 가지 않아요? 그냥 산 좋고 물 맑으니까 가는 건데 옛날에는 90년대만 하더라도 놀이동산 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에버랜드 가거나 서울랜드 좋은 데 많은데 뭐하러 그런 데다 그걸 조그맣게 짓느냐 그러지 말고 천문대 지어서 별을 한번 팔아봐라. 특히 영월, 인제 이런 데 정말 사람 안 간다 했더니만 이제 영월에서 그걸 얘기 듣고 처음으로 이제 별마루 천문대를 같이 만든 거예요. 만드셨구나. 예, 제가 기획해서 제가 만들었고 운영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군수님 바뀌셔가지고 어떤 놈이 돈도 안 되는 천문대 짓겠냐고 저를 쫓아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의 지자체마다 하나 둘 천문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전 시민 천문대, 뭐 화천 조경초 천문대, 되게 많이 김해 천문대 저도 한 10군데 이상 만들었고, 이 충주 고구려 천문대 과학관도 역시 충주시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관광용 또는 지방 사람들을 위한, 지방의 어린이들, 그다음에 이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레저, 문화, 과학 문화 시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평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주말에는 한 8, 90%가 외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별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꿈과 이런 여러 가지 낭만도 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은 별에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에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별을 보는 곳이고 별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별을 느끼는 곳이에요. 느끼면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하필이면 고구려 천문과학관이냐? 네. 자, 바로 이 충주가 고구려 비가 있는 곳이죠. 네네. 네,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 비가 바로 이 천문과학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장수왕에 세우셨죠. 아우, 네, 많이 하십니다. 네. 원래 이 충주가 철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이 남한강 수로가 좋아서 삼국이 여길 굉장히 가지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뻐했죠. 신라의 근초고왕이 밀고 왔다가, 장수왕이 왔다가, 백제 근초고왕, 그 다음에 고구려 장수왕, 신라의 진흥왕이 올라가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 고구려비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나라 천문학의 원조가 고구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삼국시대 때 농사 지려면 달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죠? 달력에서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은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에요. 근데 삼국시대 때 양력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자신있게 말씀하지만. 그럼요. 그 당시도 계절의 변화를 알았으니까 농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느끼시지만, 우리가 옛날 사람들도 다 양력을 썼어요. 그 양력이 뭐냐면 바로 24절기라는 거예요. 24절기. 예, 양력. 자, 입춘, 우수, 경칩, 춘분, 하지, 동지 하는 거, 그거 양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음력은 날짜 가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계절 변화를 못 맞추기 때문에 옛날부터 기원전 10세기부터 중국 주나라 때부터 24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보탠 거예요. 근데 이 24절기를 갖다가 알려면 해가 움직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양력은 해의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럼 천문학을 해야 돼요. 신라 백제는 스스로 천문 관측을 안 했습니다. 중국에 달력을 갖다 썼어요. 근데 고구려는 대국이었어요. 자존심이 강했죠. 예, 그래서 고구려 드라마 보면 뒤에 별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고구려 때는 직접 별을 관측하고 달력을 만들었던 나라예요. 커다란 별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할 때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평양성에 있던 걸 대동강물에 버린 거예요. 그걸 이 탁본에 갖고 있던 백성이 뒤에 이 태조 이성계가 건국할 때, 예, 1392년, 잘하세요. 이걸 갖다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잘 다스려달라고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본으로 해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국보고 10,000원짜리 뒤에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문학의 원조가 고구려다. 그리고 한반도에 고구려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충주다. 그래서 여기다가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국사시 가면 보면은 이 고분벽화에 별 나오고 있으면 그거 다 고구려 거예요. 신라 경주 천마총 가면 별 없어요. 무료왕릉비 봐도 별 없어요. 고구려의 그러니까 이 장군청이나 무용청 가면 북두 칠성도 나오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이 황도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국사 시간, 자, 벽화를 보면서 별 보이면, 아, 이거 고구려대 겁니다. 네. 아우, 예. 대단하신 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서양 신화로 네네. 이제 많이 이렇게 별자리를 예,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동양에 또 예. 뭐 북두칠성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하고 견우와지경 예,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대표적인 별자리를 좀 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밤하늘에 모두 별자리가 88개가 있거든요. 네. 원래 이제 별자리를 처음 만든 사람은 만 년쯤 전에 아라비아 반도의 목동들이라고 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라비아가 초원이었고 네. 다 소치고 양치고 하는 사람들이 밤에 이제 가축 지키면서 하늘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젊은 사람들이 보다 보면 아이고 아랫마을 순이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어젯밤에 우리 양자만 먹었던 곰 생각도 나고 네.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별자리의 기원이고 네. 이것이 나중에 지중해를 넘어서 그리스로 전파된 다음에 그리스인들은 별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노느라고. 예. 그거 받아다가 주인공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 속의 주인공으로 쫙 바꿔치기 했는데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한 반이 좀 넘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마젤란을 비롯해서 배 타고 남반구 항해하던 사람들. 네. 이 항해하던 사람들은 깜깜한 밤에 보이는 건 별밖에 없잖아요. 별을 길잡이 삼아서 남반구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항상 천문학자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 안 보이는 별자리들이 가지고 이거 남반구 별자리들을 만들었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총 한 88개의 별자리가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별을 보던 거는 서양 사람이라든가 아라비아 반도의 목동들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별자리가 있고 호주 마오이족의 또 별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옛날에 자 은하수 사이에 두고 밝게 빛나는 두 별이 있었다. 네. 견우와 직녀잖아요. 그 다음에 해와 달에 대한 온우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북두칠성. 북두칠성 좋아하세요? 국자 모양이라서 재밌어서 자주 쳐다봐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칠성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칠성님이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좋은 분이라고. 좋은 분이 생각하세요? 네. 저는 민속학자이니까. 예. 네, 잘못하셨네요. 자, 옛날 우리나라에는 칠성님과 육성님이 계셨어요. 네. 북두칠성은 칠성님, 검은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불행을 주고 나쁜 일을 주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남쪽에 있는 국자 남두육성은 하얀 옷을 입고 인자하시고 좋은 일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네네. 북두칠성 모양이 국자 모양이 관처럼 생겼고 네네네. 앞에 있는 별 세 개가 관을 끌고 가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길한 별로 봤습니다. 네네네. 맨 끝에 있는 별은 관을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삼국시에 보면 제갈공명이 죽을 때 그 끝별이 붉게 타오르는 걸 보면서 아 나를 이제 데리고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칠성님은 무서운 분, 육성님은 좋은 분인데 보통 우리는 무서운 사람한테 빌어요, 좋은 사람한테 빌어요. 무서운 사람한테. 그죠? 이번에 맞히셨네. 좋은 사람들은 안 빌어도 잘해주니까. 네. 근데 무서운 사람은 안 빌면 안 해주니까 옛날 사람들은 육성님은 잊어버리고 칠성님께 비나이다. 맞아. 그렇죠. 칠성님한테 그래서 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칠성님의 칠성 신앙은 다 있었던 거고 네네. 칠성 옆에 또 이제 삼태성이라고 해서 이제 또 항해 제사 지내는 제단도 있었고 거기에 또 삼신할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녀와 나무꾼에 대한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우리만의 별자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별자리 보면 나옵니다. 네. 실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별에 대해서 그냥 이론을 거의 아이. 유행시였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예. 본인이 그래도, 내가 이거는 정말 잘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네네. 업로드 하다 보니까 수십 년이 흘렀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별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네. 대학 다니다가 2학년 때 우연하게 별 보는 동아리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네. 왜냐면 제가 화학 전공이었거든요. 자연과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네네. 아침 일찍 가가지고 냄새 맡고 하는 게 그래서 좀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간 모임이 별 보는 동아리인데 네.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리산에서 비가 온 다음에 쏟아지는 그 은하수 그리고 거기에 별똥별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좋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공을 바꿨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별자리라는 책을 썼고 그게 수십만 부 팔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별을 발견해가지고 또 이제 통일이라고 이름 지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 통일은 통일 어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1998년인데 그거는 일본 사람이 하늘에서 소행성이라고 해서 태양을 도는 자그마한 전체들을 소행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여요. 일본 사람이 붙여가지고 세종대왕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고맙긴 하죠. 하지만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저한테 당신은 그렇게 별 잘 본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천문대 같은 게 수백 군데가 되고 이 카메라 같은 장비가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이걸 좀 빌려주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빌려줘 보세요 했더니만 정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아주 쫓아서 통일이라, 그러니까 소행성을 발견했어요. 소행성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 네. 큰일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건데, 처음. 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궤도가 이제 확정이 되고 2001년도에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제가 통일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통일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통일. 네. 남북한의 통일, 저는 사실 남북한의 통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 마음의 통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별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막 서로 미워하고.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서 밤하늘에 별을 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다 서로가 이해 못할 게 없거든요. 네. 우리는 다 같은 별에 살고 있는 그런 정말 지구형으로 살고 있는 정말 소중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마음의 통일을 좀 시켜보자는 뜻에서 제가 통일이라는 이름 지었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야, 그리고 마음의 통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12년인가 그 신윤복의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월화정인 예쁜. 그 달 밑에 두 남녀가 데이트하는 거. 그거 보면서 그게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학교 입시 모의고사에 다음 그림에서 잘못된 건 무엇일까요? 달에 볼록한 초승달처럼 생긴 것이 하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은 초승달이면 땅을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달이 볼록한 이유는 해가 비치기 때문인데 볼록한 게 위로가 있으면 밤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계속 나오길래 신윤복이란 분이 왜 잘못 그렸을까? 이분이 옳게 그렸을 수는 없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건 월식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조사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그 월화정인이 1793년 음력 7월 15일 양력 8월 20일에 그렸던 그림이다. 그 당시만 해도 음력 보름날은 그날은 남녀가 데이트하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없으니까. 그래서 데이트하다가 딱 운 좋게 월식이 되면서 이건 좀 으스스 어둠침침해지니까 분위기 맞춰준 거죠.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표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고 뭐 그런 것도 했고.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뭐 그 영월이 별말 천문대에서부터 천문대 쭉 짓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서 했던 일들 이렇게 쭉 그냥 살아왔는데 그래서 뭐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여기 토요일날 이제 제가 토요일날 그 별자리 여행 이 별박사님 강의 들으려고 30명이 지났는데 꽉꽉 차더라고요. 자,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시는데 앞으로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근데 충남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가르치고 한 25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나도 이제 홍길동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원래 전공이 천문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도시 행정으로 박사를 받아가지고 한 5년 전부터는 일주일에 이틀은 도시, 부동산을 또 중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결국 통하더라고요. 우리가 별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땅을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하다가 한 70대 넘어가지고 건강이 허락되면 사람 공부 좀 더 해볼까. 그래서 천지인, 이 충주에 바로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천지인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별에 대한 것들은
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즐겼어요. 근데 아까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옛날 별 이야기들을 좀 찾고 싶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네.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냥 그 조선족들 연변에서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은 적이 있는데 네네. 거기도 많이 없고 그래서 남아있는 곳이 고려인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일제시대 그것 때문에 없어졌는데 네, 그 100년쯤 전에 이제 저쪽에 뭐 이제 중앙아시아를 갔던 그 고려인들 네네. 당연히 하늘 보면서 네네. 고향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 파면.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겠지만 네네. 그 이야기들을 2세, 3세한테 조금들은 남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려인들. 예, 그래서 고려인들도 그렇고 조선족도 그렇고 예, 그래서 참 우리의 잊혀진 우리의 문화거든요. 우리의 역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시간은 아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즐기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네. 바라면서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 K토탈 채널 홍할머니가 야 정말 만나러 뵙기 어려운 분인데요. 별 박사님, 이태영 박사님,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님과 재미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